여기저기서 AI 버블론이 또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은 조금 더 공포를 딛고 버텨볼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게 가장.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증시가 조금 하락을 했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서 버블 우려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증시가 하락을 하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AI 버블론이 또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부터도 감적으로 이거 폭락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을 하는데요. 바로 정신을 다시 차렸습니다. 참 이게 감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데이터를 봐야 하지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 데이터를 근거로 이 주가 하락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인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더불어서 금가격하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은 지금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미리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하고 금가격은 횡보를 해줬는데요. 주가 지수에서 조금 하락이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트럼프가 해방의 날을 선언하고 또 바로 이제 타코를 선언한 뒤에 계속 이렇게 올라주고 있잖아요. 그 뒤로 이렇게 약간의 조정은 있었는데, 이렇게 조정이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AI 중심의 버블론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1999년 IT 버블하고 비슷하다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죠. 또 거기다가 이번 주는요, 유동성에 대한 우려도 같이 나온 한 주였는데요. 그런데 주식이 이렇게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요, 데이터를 보지 않고 그냥 감적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다 팔아버리면 혹시 앞으로 오르게 된다면은 그 상실감이 또 꽤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포지션을 정리할지 아니면은 조금 더 공포를 딛고 버텨볼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요, 펄을 가지고 지금 AI 주식의 퍼와 1999년도의 IT 주식들의 퍼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진짜 지금 AI 주식이 정말 그렇게 고점이냐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퍼는요, 크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자주 말하는 일반 퍼가 있고요, 슐러 퍼라는 게 있고 포워드 퍼라는 게 있어요. 일반 퍼는 현재 주가를 과거 12개월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데요. 이는 이제 실제로 얼마를 벌었냐, 현재 가치 평가할 때 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퍼고요. 슐러 퍼는 현재 주가를 가지고 과거 10년 평균 순이익으로 나눈 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거품을 판단할 때는 이 슐러 퍼가 많이 사용이 되고요. 또 포워드 퍼라고도 있는데, 포워드 퍼는 현재 주가를 향후 12개월 예상 순이익으로 나눈 값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일반 퍼가 50인데, 엔비디아가 미래 앞으로 벌어들일 순이익으로 나눈 포워드 퍼를 봤더니 그 포워드 퍼는 20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고평가되지 않았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거죠. 그래서 S&P 500 지수를 가지고 슐러 퍼를 한번 구해서 1999년도와 지금 현재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1999년도에 슐러 퍼는 44였고 지금은 39입니다. 조금 높은 것은 맞지만 이때의 상승 각도와 지금의 각도는 조금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1999년도에 IT 버블 때 많이 올랐던 주식 섹터가 IT 섹터하고 커뮤니케이션 섹터였거든요. 이 두 섹터의 포워드 퍼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IT 섹터의 포워드 퍼가 버블 때 이렇게 높았던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그때보다도 많이 낮은 것을 데이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포워드 퍼를 봐도 이때 IT 버블 때보다는 지금이 조금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블을 판단하는 슐러 퍼만 보자면요, 지금 조금 높은 것은 맞지만은 IT 버블 때만큼 높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했고요. 또 이제 포워드 포로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특정 섹터들의 IT 버블 때 포워드 포가 엄청 높았는데 지금은 그만큼 높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은 경기 선행 지수의 연간 증감률이고요. 여기 파란색은 S&P 500 지수의 전망되는 어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EPS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빨간색 경기 선행 지수 그래프가 이 파란색보다 조금 선행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자면요, 여기 지금 경기 선행 지수가 약간 위로 향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주식의 폭락을 예측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나왔던 우려가 첫 번째가 AI 버블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AI 버블은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려가 바로 유동성 우려였어요. 자, 그러면 이 유동성도 정말 우려가 되는지 우리가 한번 데이터로 같이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을 볼 때는요, 연준의 보통 대차대조표를 들여다보는데요. 대차대조표는요, 자산하고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 거는 다 아시죠? 자, 그래서 연준에서 자산을 축소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보통 부채도 같이 축소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연준의 부채 항목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은행의 지급준비금하고 영내포하고 미국 재무부 일반 계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항목이요, 어떤 거는 유동성의 비례해서 나타나고 어떤 거는 유동성의 반비례해서 나타나거든요. 자, 은행의 지급준비금은 유동성에 비례되는 지표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지급준비금이 늘어난다는 거는요, 이제 과거에 연준에서 돈을 많이 푼 거에 대한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그 돈이 은행에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거에 비례해서 지급준비금이 늘어난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지급준비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거에 반대로 보면 되는 거죠. 유동성이 시중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지급준비금도 낮아지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부채 항목인 미국 재무부 일반 계정의 잔고를 보면은요, 자, 지금 미국 정부가 셧다운 돼가지고 잔고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셧다운은 이제 조만간 해소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자, 셧다운이 해소가 되면은 미국 정부에서 그동안 이제 안 푼 돈을 다시 막 풀겠죠. 자, 그러면서 이 잔고가 줄어들 겁니다. 자, 그런데 대차대조표 축소를 그만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재무부 일반 계정 잔고가 줄어들게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연준에서 이 QT를 종료하기 위해서 건들 수 있는 항목이 바로 지급준비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급준비금이 조금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자, 이 지급준비금이 올라가면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지급준비금은요, 이 나스닥 지수의 연도별 증감률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아무래도 지급준비금이 조금 많았던 시기에 이 나스닥의 이 상승률이 플러스 구간에 있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젯밤 미국 증시는요, 자, 이렇게 셧다운이 타협이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이렇게 솔솔 생기면서 미국 증시가 이제 조금 반등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셧다운이 타협이 되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커니즘에 의해서 유동성 우려가 완화된다라고 월가에서도 본 겁니다. 금값은요, 이제 제가 볼 때 하단을 조금 확인한 것 같고, 현재 횡보 중에 있어요. 움직임이 지금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올해 금값이요, 4월에서 9월 동안 이렇게 횡보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런 그림이 앞으로 조금 비슷하게 다시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고점을 확인하고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금 3.95% 아래로는 잘 안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이유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혔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또 패드 와치를 보면은요, 내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1회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렇다 보니까는 추가 금리 인하가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컨센서스고요. 또 우리가 작년 말에 금리를 1% 인하했는데 금리가 엄청 치솟았잖아요. 자, 그래서 내년에 금리를 한 번 인하할 거 가지고는 금리가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거죠. 자, 앞으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여기서 더 떨어지려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요즘에 고용이 조금 불안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정부에서 셧다운이 해소가 되고 여러 이제 각종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그 중에 고용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금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면서 이렇게 미국의 장기 국채를 해지 자산으로 같이 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지금 신규 자금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중간한 금리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들어가실 거면 지켜보시다가 혹시라도 4.2가 넘어갔을 때 그때 한번 들어갈 것을 보면 좋겠다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또 그리고 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강력한 그 고용의 불안 신호가 나오지 않으면 잘 안 떨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TGA 개정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TGA 개정에 잔고가 많을 때는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정부에서 국채 발행량을 좀 줄일 거기 때문에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에 조금 하락에 영향을 미쳐요. 자, 그런데 이제 셧다운이 해소가 되면은 이 잔고가 줄어들 거잖아요. 돈을 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돈을 쓸 거면 이제 채권 발행을 다시 또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영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당분간은 3.9% 아래로 잘 떨어지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주요한 경제 지표를 계속 같이 보는 게 필요하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지금 이제 미국의 증시가 계속 오르는 와중에 이번 주에 조금 조정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조정이 있을 때마다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AI 버블론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버블인지 퍼지수를 가지고 한번 살펴봐 드렸고요. 슐러퍼는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은 섹터별 포워드퍼를 봤을 때는 아직은 그렇게 IT 버블 때만큼 올라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금 유동성 우려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연준이 12월부터 대차대조표 축소하는 것을 중단한다라고 했는데 이 대차대조표 축소를 중단한다는 것은 부채 축소를 중단한다라고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채 항목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항목은 유동성에 또 영향을 주는 항목이 있고 안 주는 항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연준은 이 세 가지를 조금 유기적으로 조절하면서 이 대차대조표의 양을 조절을 하는데 그중 세 가지 항목 중에서 이제 유동성 증가에 영향을 주는 지급준비금이 조금 늘어날 것 같다라는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퍼하고 경기선행 지수하고 유동성 우려를 데이터로 다 비교를 해봤을 때 폭락은 아직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공포스럽긴 하지만 이 내용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아직은 포지션을 정리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지금 횡보 중인데 앞으로 조금 더 횡보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금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고용에서 큰 충격이 없으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내리기는 조금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기도 팔기도 조금 애매한 시기이기 때문에 관망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또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또 이제 다른 분들께서 댓글도 남겨주셔가지고 또 제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